대한민국 서울. 한 미국인 여자 당구 선수가 한국 당구장에 가게 됐는데요. 어떤 중년의 신사가 어떤 행동을 하더니 그 여자 당구 선수는 놀라서 까무러 칠 정도로 어이없어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한국의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말이야.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 아마추어 당구 선수 에밀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사는 아마추어 당구를 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 프로 당구팀의 주장이자 항상 제 게임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여행이 제가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게 하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팀 리더인 마이크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아마추어 당구 대회에 출전하는 건 어때? 마이크는 평소처럼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첫 반응은 회의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왜 거기서? 물론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지만 한국은 당구 대회가 열리기에는 다소 낙후된 곳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은 가끔 들어보기는 했어도 잘 모르는 나라였으니까요. 솔직히 비용도 걱정됐죠. 저희는 자금이 넉넉한 팀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는 정말이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제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야, 에밀리.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저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아, 해보자라고 마침내 말했죠. 이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순조로웠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공항은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잘 작동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교통편은 매우 편리했고 샤워시설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여기까지 제 편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미국 공항보다는 좋긴 하지만 이거로 그 나라를 전체를 판단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었죠. 첫 번째 진짜 놀라움은 현지 당구장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당구장이 좀 드물어서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당구장이 어디에나 있었고 당구장들은 최신식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들의 기술과 정확성에 매료되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취미로 당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당구 선수들만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어떤 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당구장으로 바로 배달을 주문했더니 순식간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능숙하게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천재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편리함과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긴 확실히 캔자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저의 생각이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이곳에 와보니 제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모두 제 잘못된 인식이었으니까요. 서울을 여행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눈이 더 넓어졌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매우 편리한 대중교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공공장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시민의 의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제 작은 거품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당구팀과 친선 경기를 했을 때 저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여정의 시작이었죠. 회의론에서 감탄으로, 무지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행의 마지못해 예라고 대답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하고 나니 진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북적거렸고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첫날은 광경과 소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에 둘러싸인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죠. 그러다 모퉁이를 돌면 한국 전통 공예품과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있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시장으로 들어섰죠.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당구장에서 배달을 시키신 그분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었어요. 추천해준 식당은 작고 소박한 곳이었어요. 음식은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정말 매콤하고 풍미가 풍부했으며 고향에서 먹던 음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봤는데 그야말로 불타는 맛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매운 거를 잘 먹는 줄은 몰랐어요. 그날 늦게 우리는 도시를 더 많이 탐험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곳곳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식료품 결제부터 택시 호출까지 거의 모든 일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기술력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의 효율성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 정시운행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즐거웠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조화, 기술의 정교함, 번화한 거리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당구대회만 열리는 곳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곳이었으며 매번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선진적이며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국 당구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고 정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동네 당구장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정확성, 전략, 게임에 대한 존중 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달랐죠. 저는 그래서 동네 당구장에서 몇 시간 동안 그들을 보고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게임에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플레이에는 제가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우아함과 기교가 있었어요. 겸손했지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큐의 대가들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장의 공동체 의식에 감탄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했지만 경쟁을 초월한 동지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특히 격렬한 경기가 끝난 후 한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경기를 지켜보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약간 방어적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전직 프로 선수이자 한국 당구계의 전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 시절 우승했던 대회, 상대했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영혼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열정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또한 당구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게임과 웃음,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팀들과 경기를 치렀고 매 경기마다 친근하면서도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매 경기마다 한국 당구,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여행이 이미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 교류, 그리고 공통의 열정을 통해 형성되는 예상치 못한 우정에 관한 것이었죠. 단순히 플레이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저에게 가져다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격렬한 당구 세션이 끝난 다음 날, 우리는 당구를 잠시 쉬고 서울을 더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문화를 흡수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교훈을 얻는 것 같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는 역사가 깃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정각들을 걸으며 저는 그 아름다움과 고요함에 감탄했습니다. 번잡한 바깥 도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친절한 현지인 가이드가 조선 왕조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란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식당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낮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일반적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의 식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밥, 채소, 고기가 섞인 비빔밥은 양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이 문화를 이해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전통 공예와 예술로 유명한 인사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소박한 우아함이 느껴지는 수제 도자기를 기념품으로 몇 개 샀어요. 공예품 가게와 찻집 사이에서 한국 문화의 섬세함과 깊이를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현대 생활의 크고 화려한 면모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사려 깊은 예술과 전통의 표현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희는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물 위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모든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조와 놀라움의 땅이었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 여정의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 생각에 도전을 주고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제가 배워야 할지도 몰랐던 교훈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토너먼트 전에 약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탐험은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찻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찻집은 도시의 혼잡함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다도는 속도를 늦추고 순간을 음미하는 방법인 마음챙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차는 섬세하고 풍미가 있었으며 전체 경험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당구 게임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했습니다. 또한 젊은 에너지로 유명한 활기찬 지역인 홍대에서 밤의 거리를 늘 경험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고 한국 현대 문화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식 노래방인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음악만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웃고 떠들며 침묵을 다졌습니다. 다가오는 토너먼트의 강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지역 학교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당구와 미국에서 온 선수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받았는데 학생들은 당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고 다양한 관점에 열려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힘, 장벽을 허물고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겸허한 경험이었으며 우리 스포츠와 조국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날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광경, 소리, 맛,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 놀라운 여정에 기여했습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한국에 왔지만 더 넓은 시야와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대회가 단순한 대회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테이블에서의 실력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회 당일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저 자신이나 팀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모든 교훈과 한국에서 맺은 모든 인연을 대표해서 뛰는 것이었으니까요. 대회는 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당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팀들이 저마다의 스타일과 기술을 선보이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회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했지만 국경을 초월한 동지애와 당구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첫 경기는 한국팀과의 경기였습니다. 한국팀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실력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스포츠맨십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우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경기에 임했고 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샷을 할 때마다 정중한 박수를 받았고 승리할 때마다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실력 테스트이자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축제의 장이기도 했던 최고의 당구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렀고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경기는 박빙의 승부였고 한 샷 한 샷에는 오랜 연습과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은 졌지만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뛰어나고 품격 있는 상대와 경기를 했다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경기가 끝난 후 우리는 악수와 축하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수로서 공유한 유대감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소통과 이해의 순간, 치열한 경쟁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적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며 이번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회는 겸손과 존중,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더 큰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당구 선수로서 한국에 왔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깊이를 경험한 사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귀중한 교훈을 얻은 사람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서울의 소리를 들으며 이번 여행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회는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한국의 모습을 만끽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당구장, 찻집, 북적이는 시장 등 제가 좋아했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에는 제 경험을 형성한 추억과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며 도시의 구불구불한 거리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기도 했어요. 새로운 맛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구 커뮤니티와 그 너머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물 위에서 춤을 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던 오해들이 한국의 현대성, 문화, 사람들 등 한국의 현실에 의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당구 서킷의 또 다른 정거장, 경쟁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이상이었죠. 발견과 성장 그리고 연결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해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에 맞서고 가정에 도전하고 그 덕분에 더 풍요로워졌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챕터가 끝나는 것이 슬펐지만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추억들을 단순히 이야기거리가 아닌 삶의 교훈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당구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름답고 역동적인 나라를 계속 탐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당구 선수로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저는 평생 학생의 신분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여행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열린 마음의 힘과 새로운 문화 발견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이 이야기는 항상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서울의 당구장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얻고 갔다니 다행이군요. 다음에도 서울 당구장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